낚시. 빨간색 자, 이제 8개 하면 오늘 수업이 끝나요. 8개만 하자. 그래서 8개 하자. 다 들어왔지? 안 본 지 좀 오래됐어. 8개 맞아, 8개만. 야, 몇 번이냐면 5번 있죠, 5번. 5번은 별표 하나만 칩시다. 시간이 나왔으니까 5번은 정리해줘야지. 됐니? 5번에 별표 하나만 쳐보자. 자, 5번은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한번 이해 한번 해볼까, 얘들아? 5번 내용은 한계 효용의 법칙, 마진을 했으니까 한계 효용의 법칙 알아 몰라? 하나의 유닛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래서 여기까지 그거에 대한 이득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점점 여기까지? 되니? 그럼 끝났어. 되니? 자, 우리 모든 건 한계 효용 법칙에 대부분 다 적용이 되지만 되니? 여기 뭐가 안 된다고 했어? 그렇지. 스포츠는 적용이 안 된대. 다시 한번. 자, 이건 풀었으면 이해해야 되는데 자, 한계 효용 법칙의 대부분의 대상이 적용이 되는데 예외가 뭐다라고? 예외가 스포츠라고, 스포츠 산업이라고. 스포츠 산업은 한계 효용 법칙의 예외란 얘기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스포츠를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가 자 재미나 흥미가 떨어져야 되는데 스포츠를 많이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은 거야.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계 효용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자리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 내용이야. 그러면 필요한 것만 조금만 정리 한번 해보자. 자, 한계 효용의 법칙을 1번, 2번, 3번, 4번 문장이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 소득이 올라가면 뭐냐? So will the quantity demanded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됐지? 자, 뭐야? So will the quantity demanded. 야, 요구되는 질도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어. When income falls, so will demand야. 그 말은 결국 뭐냐면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 역시 감소가 될 거라고. 알겠죠? 여기까지? 그게 뭐 한계 효용의 법칙의 기본적인 거니까. 6번 문장 한번 해보자. Marginal utility, 한계 효용은 바로 뭐냐면 개념이다. 어떤 개념이냐면 each unit of good or service야. 자, 상품과 서비스의 각 유닛, 이 유닛이 a little less useful, 약간 덜 유용하대. 너에게 뭐보다 첫 번째 것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게 한계 효용이야. 되니? 처음에 너한테 유용했던 것보다 2개가 3개가 왔을 때 유용하지 않다. 그거보다는 덜 유용하다는 얘기야. 자, 이거와 관련된 걸 가보자. 자, 봅시다. 마진을 한계 효용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자리가 이거야. We can see that. 자, professional team sports contradicts. contradict은 모순되다야. 뭐가 모순되냐면 이러한 가정이나 추정, 그럼 this assumption을 봐도 한계 효용의 법칙에 뭐야? 모순이 된다야. 되니? 그럼 왜 모순이 되는지 어려운 문장이 보면 왜 모순이 되는지를 한번 정리 한번 하고만 넘어갈게. 10번 문장이 왜 스포츠 산업이 한계 효용 법칙과 모순이 되는지 설명이 나오는 문장이니까 그것만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 We have seen this example play out in recent year relation to the number of sports match on live television increasing. 여기까지 먼저 해보면 우리는 이 예시를 볼 수 있다. 봐왔다. 됐습니까? 이 예시가 플레이아웃이니까 경기되는 것을 최근에 뭐와 관련하여? The number of sports match니까 스포츠 경기의 수와 관련하여 어디에? 생방송 TV에 증가하는 거. 그리고 뭐를 통하여? 그 출연이래요. 새로운 경쟁자들 출연, 포맷들, 형식의 출연, 게임의 형식에 예를 들면 2020래. 이게 바로 크리켓이라고 스포츠 하나의 이름이야. 거기에서 새로운 게 하나 나온 거야. 그치? 그게 나왔더니 뭐가 나오냐면 확장일의 리그의 개혁의 확장 맞추기 위하여 추가 경기에 맞추기 위하여. 요 단어 좀 정리하자. 픽처리란 말은 뭐냐면 고정된 편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고정된 편성이야. 그럼 추가로 고정된 편성에 맞추기 위해서 경기를 늘리는 거야. 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가 떨어지지 않는다가 한계 효용 법칙에 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넘어가 되겠다. 자 봅시다. 자 확인 한번 해보자. 자 봅시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자 6번 문제는 자 슬로우 패션과 패스트 패션에 관련돼서 정리 한번 해봐야 되겠네. 그러니 먼저 일단 이 글의 소재는 슬로우 패션에 관련된 내용인데 먼저 이 슬로우 패션보다 뭘 이해해야 되냐면 패스트 패션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 되네. 그러니 얘가 패스트 패션은 알고 있는 거 있을 거야. 니네 여기 어디서 주로 사냐면 예를 들면 자라라는 브랜드 알아 몰라? 자라라는 브랜드가 가장 대표적인 패스트 패션 인더스트리야. 그러니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버려. 무슨 말인지 대체까지. 왜냐면 자 유행이 되게 빨라요.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새로운 옷이 나오게 돼버려. 그게 바로 패스트 패션이거든. 그럼 결국에는 만약에 안 사거나 만약에 자 트렌드에 맞지 않는 옷은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지.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패스트 패션의 특징이 뭐냐면 자 뭐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진다야. 알겠어? 그럼 정리해보자. 지금 문제점이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자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세대에서의 자 패션 인더스트리 산업의 패스트 패션인데 among the attempts to resist fast fashion이나 뭐 사이에 시도들 사이에 저항하려고 해. 패스트 패션을 저항하려고 해. 자 도식으로 나왔으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네. 아니 주어 동사 자리 바뀌었네. 여기다 consumer movement에 자 고객의 움직임들이래. 어디냐면 make more informed ethical decision이야. 자 informed란다는 정보에 근거한 윤리적인 결정. 대체 뭐 할 때? 그들이 구매하거나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리할 때 그들의 옷을. 여기까지 됐지? 문제 없지? 그럼 결국 첫 번째 문제가 뭐란 얘기야? 요거 지금 저항하고 있대. 되니? 저항해서 뭘로 만드냐면 이런 거를 만들려고 한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슬로우 패션이라고 얘기한다야. 됐어요? 그럼 이 글의 소재는 뭐다? 슬로우 패션이야. 뭐의 반대말이야? 패스트 패션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네. 슬로우 패션 무브먼트 for example. 예를 들면 encourage buying fewer clothes of a higher quality. wearing them longer, purchasing clothing produce야. 그 말을 정리해보자. 자, 이 움직임은 뭐냐면 장려한데 구매하는 거 좀 더 적은 옷을 높은 질에 그리고 그것들을 오래 입는 거래. 구매하는 거야 옷을 생산된 옷이 어디냐? 지역에서 생산된 옷 그리고 thinking critically about the labor 노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한 거야. 그리고 환경 조건에 대해서 그들의 뭐에 대한 생산의 주변에 있는 환경 그리고 분배의 주변에 있는 환경이야. 면접제까지 지금 무슨 말이야? 슬로우 패션은 뭐를 생각한다? 자, 뭐다? 주변의 환경,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슬로우 패션이라고 보면 된다. 면접제까지 넘어갑니다. 어려울 거 없어. 쭉 가서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6번 문장을 갑니다. 6번 문장 가기 전에 4번부터 한번 진행 한번 해보자. 자, 4번에 quite activism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요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6번 문제니까. 그래서 6번에 그만 함축 유출원이네. 그니 자, the design historian 피오나 자, 해크니가 일컬었다. 뭘 일컬었냐면 이 조용한 행동주의라고 언급했다야. everyday making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조용한 행동주의가 바로 뭐냐면 위에 보니까 몇몇의 소비자들은 되었다. 좀 더 능동적으로 되었다. 어떻게 능동적으로 되었냐면 만드는 거야. 바느질하고 니트를 짜는 거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자, repairing their own clothing이야. 그게 바로 요거네. 조용하게 뭐다? 패스트 패션에 저항해서 행동주의 하는 거라고. 별문제 없죠? 여기까지? 이 내용 그대로 내려가면 되는 거야. 자, 이걸 가지고 몇 번을 갈 거냐면 6번을 살펴보자. 6번의 주제문이니까 이 글의 주제문이 뭔지를 그대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This practice 이런 관행은 나타낸다. 뭘 나타내냐면 여기 있네. 돌아가는 거야. 회귀야.
어디로 돌아가냐면 to the intimate connection이래. 자, 친밀한 연결로 돌아간대. 뭘 연결로 돌아가냐면 생산에. 자, 그게 바로 만드는 거야. 뭐를 가지고 만드냐면 consumption, 소비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 입는 거. 뭐 하기 전에? 자, 산업화 시대 전 뭐에? 식물과 파이블과 texture and apparel 이런 의상의 산업화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정리 하나만 하고 넘어가 보자. 슬로우 패션의 일단 특징은 어디로 회귀냐면 과거로의 회귀가 많네. 그래서 옛날 자기가 소비할 거면 자기가 만드는 데로 돌아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과거로의 회귀야. 되니? 여기가 됐지? 그 다음에 조금만 더 가보면 어디가 있냐면 여기 있네. 8번 문제를 살펴보자. Prior to industrialization이니까 산업화 이전에 단지 wealthy people could afford a cloth and many garments야. garment는 의복이니까 많은 옷을 위한 옷장의 여유가 있었대. 그 옷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부유한 사람들이었다야. 되니? Among working class people이야. 노동자 계층은 공식적인 옷은 뭐냐면 자, 뭐들을 all open prized possession이야. 종종 소중한 소유물이었대. They are included in wheels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뭐 들어가야 돼? 뭐냐? 자, 여기서 wheels라는 표현 동그라미 치고 유언이라는 뜻이야. 유언에 포함되는 귀중한 소유물이었다야. 옷이. 된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냐면 지금 너무 의복이나 패션에 너무 풍요로운 세대인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여기까지 됐지? 여기 이것도 별 문제 없어. 됐니? 넘어갑시다. 7번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는 별표 하나 쳐야 돼. 7번은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7번 문제 한번 살펴보자. 7번을 봅시다. 자, 언어와 의미에 관련된 내용은 잘 바뀔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꼬을 수 있는 지문의 유형이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살펴보는 게 좋아. 7번 내용도 마찬가지야. 내용 한번 읽어볼까? 무슨 내용이냐면 봐봐. 자연적 의미는 누군가의 전달 의도와 상관없이 사물이나 상황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 체계다. 이런 뜻이야. 됐니? 여기서 예시가 뭐가 나오냐면 예시부터 먼저 한번 들고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이. 자 앞에 봐봐. 다이너마이트야. 다이너마이트야. 다이너마이트라는 표현이 나왔어. 그치? 이게 예시거든. 이 지문의 예시였어. 얘들아 다이너마이트는 딱 듣는 순간에 위험한 느낌이 나냐 안 나냐? 나는 거야. 자연적으로 얘가 위험한 느낌이 났다라는 개념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야. 봐봐. 다이너마이트가 뭐냐면 네 옆에 둬서 위험한 게 아니라 저 단어를 듣는 순간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다?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떠오른다라고. 그 내용이야 지금.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뭐를 진행을 할 거냐면 1번의 주제문 읽고요. 그 다음에 다이너마이트 예시에 대한 문장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얘를 이해를 시키고 요건 넘어갈 거야. 알겠지? 자, 그 대신에 이 문장은 별표입니다. 자, 이 지문은 별표예요. British philosopher of language래. 그러면 그리스라는 사람은 자 영국의 언어 철학자래. 그치? proposed 뭐 제안했대 대디하라고. In addition to communicative meaning 자 meaning이니까 의사소통의 의미에 더하여 there is another kind 또 다른 종류의 의미가 있다. 계속 정보를 설명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referred to as니까 요거 일단 목적어 생략됐다라고 표시하셔야 돼. 저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그가 뭐라고 일컬었다면 여기다 natural meaning이야. 자연적인 의미라고 일컬었던 거야. 알겠어? 여기까지? 다시 한번. 그러면 이 두 개는 상반된 개념이네. communicate meaning, 자 meaning이 아닌 natural meaning이 따로 있다라고. 알았어? 여기까지? 이거 상반된 개념이야. 특징이 이루어진 거야. 뭐에 의하여? 어떤 것들에 의하여? 어떤 것들이냐면 that have meaning이야.
의미를 가지고 있어. 뭐와는 상관없이 whether there is any communicative intention 어떤 의사소통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야. 어떤 사람의 부분에서 자 무슨 말이냐면 의사소통의 의도를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어떤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시작해보자. 그 말이 뭐냐면 I have learned that dynamite means danger야. 나는 안 돼. 배울 때 뭘 배웠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뭐 한다라고 의미한다라고 위험을 되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이너마이트가 위험을 의미한다라고 알았다는 얘기는 이 다이너마이트는 결국엔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네. 내추럴 미닝이네. 여기가 됐어요? 다이너마이트가 뭘 가지고 있다라고? 위험하다라는 말은 내추럴 미닝이네. 여기가 됐어요? 조금만 더 볼게. 따라서 그러므로 If I found a box of dynamite in my garage 내 차고에서 다이너마이트 한 박스를 발견하면 다이너마이트는 이고 의미이다 위험의 의미이다 나한테 여기까지야. 마찬가지 여기까지도 다이너마이트는 뭐다? 내추럴 미닝이다. 별문제 없죠 여기까지? 자연적인 의미야. 그냥 발견하는 상태에서 자 이제 가봐. 그리고 나는 뭐 해야 될 거냐면 무섭게 될 거야. 별 문제 없어. 지금 잘 들어. 요 다이너마이트와 요 다이너마이트는 커뮤니케이티브 미닝이 아니야. 내추럴 미닝이야. 내려갈 거야. 이제 조금만 더 나가보자. 이제 어디가 내추럴 미닝인지 살펴보자. 이제 가보자. 자 어디 있냐? 4번 문장을 가보면 To recognize the danger 그 위험을 인식하기 위하여 It is not necessary for me to recognize that someone intentionally placed the dynamite there with the intention of getting me to recognize that dynamite is dangerous야. 그럼 이 상태에서 자 필요가 없대. 내가 인식할 필요가 없대. 데디아를 뭐라고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뒀대. 다이너마이트를 거기에 뭐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냐면 내가 알아차리게끔 그 다이너마이트가 위험하다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어디냐면 요 문장에서의 다이너마이트는 커뮤니케이티브야, 내추럴이야. 이건 커뮤니케이티브야. 왜냐면 어떤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준 이유가 너한테 위험을 느끼도록 한 거니까. 이래서 여기까지 다시 바로 위에 두개 다이너마이트는 뭐라고? 내추럴 미닝이야. 이건 뭐라고? 커뮤니케이티브 미닝이야. 내려갈게. That is, it is not necessary that I recognize any communicative intention 배운다. 어떤 의사소통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박스.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자. 5번 문장을 살펴봅시다. 5번, 6번을 한번 가보자. 자, 이제 5번 문장과 6번 문장을 마무리를 때려볼게요. And further, even if the dynamite had been put there with the intention을 가지고 내가 알아차리도록 I was in danger, 내가 위험에 있다라고 it would not be necessary 반드시 뭐냐면 내가 알아차릴 필요는 없어. 왜냐? 다이너마이트는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추럴 미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내가 굳이 걔를 커뮤니케이티브 미닝을 알 필요가 없어. 왜? 다이너마이트는 내추럴 미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았어?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그걸로 가져가서 마무리 문장을 끝내보자. 단순하게 말하자면 박스 안에 있는 다이너마이트는 위험한데 위험을 의미한다. Whether or not anyone intended to have me recognize that meaning이야. 맞죠? 여기까지? 다른 사람이 의사소통적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알았어? 넘어갑시다. 마무리 쭉 갑니다. 8번 문제를 살펴봅시다. 8번 문제. 5번? 끝나겠다. 자, 이제 8번 문제 가보자. 자, 8번 문제는 우리가 요것도 지금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니까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 보자. 자, 과학적인 진보는 측정된다. Not only 뭐뿐만 아니라 by an increase in understanding 이해의 증가일 뿐만 아니라 또 뭐의 증가냐면
by an increase in control over nature야. 자연의 통제의 증가에 의해서 측정이 된다. 그리고 redirection of natural course야. 자연의 과정의 방향 전환에 의해서도 과학적 발전이나 진보가 측정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어디가 중요하냐면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니까 이 B 쪽 개념이 중요한 거야. 여기 한번 조금만 정리 한번 해볼까? 과학적 발전은 뭘로 이루어지냐면 1번에 저기 보면 1번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해의 증가가 아니라 2번의 내용이 무슨 말이었냐면 자, 자연에 대한 통제야. 자연의 통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향의 전환이야. 자, 자연의 방향의 전환을 일으켜버린다라고. 이거 두 가지인데 자, 생각해야 될 게 이 밑에 내용 이거야. 우리는 자연적인 순리로 따지면 죽어야 돼. 맞아 아니야? 근데 과학의 발전은 자연을 통제하니까 우리를 죽게 안 만들어버려. 또는 방향의 전환이니까 이렇게 죽으러 가야 되는데 약간 틀어줘. 죽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죽으러 가는데 약간 틀어줘. 좀 더 달게 하려고.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 근데 이거 문제점이 있다 없다? 문제점이 있다야. 왜냐면 과학의 발전으로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건 좋은데 뭐는 나빠져? 수명이 길어질수록 삶의 질은 나빠지는 거야. 그게 문제점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과학의 발전은 자연의 통제를 하고 방향의 전환을 하면서 과학이 발전이 되는데 의료 분야나 아니면 그런 과학 발전에서 수명이 우리가 증가하게 만들어진 건 좋아. 하지만 그 수명의 증가가 뭐를 같이 동반하지 못한다라고? 삶의 질을 같이 동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게 바로 몇 번이냐면 4번이야. 가보자. 자, 저 내용을 이해했다면 4번으로 가서 그러나 모든 통제와 방향 전환이 이 통제가 1번이고 2번이 방향 전환이었어. 모든 통제와 방향 전환이 더하지는 못한다. 인간의 행복이나 복지를 더해주지는 못한다야. 이 글의 주제문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거에 대한 예시가 몇 번이냐면 5번입니다. 5번을 한번 살펴보자. 4번 문장에 대한 예시. Medical Technology, 의료기술이래. 과학에 기초한 의료기술은 연장을 해왔대. 뭐를? The number of years human beings suffer from chronic disease야. 여기서 자, 다시 한번. 자, 의료기술은 연장시켜왔대. 자, 뭐를? The number of year이니까 자, 살아있는 수의 해를 대체 인간이 고통을 겪는 거야. 어디로부터? chronic disease니까 만성적인 질병으로부터. 됐습니까? 여기까지? 만성적인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횟수를 증가시켜버렸대. 됐니? 그리고 condemning them. 원래 condemning이란 비난하다라는 뜻인데 대체 여기서는 다른 뜻으로 쓰였어. doom이라는 단어니까 뭐뭐의 운명이다라는 뜻입니다. 뭐할 운명이냐면 그것들이 대체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 만성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롭고 침대에만 누워있는 존재로 만들어져 버린 거야. 이해된 얘기까지? 즉 과학적 발전,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방향도 전환시키고 자연을 통제한 거야. 죽으러 가는 놈을 멈추게 했으니까 죽으러 가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점점 좋아져 나빠져. 이대로 돼버리는 거야. 외롭고 침대에만 누워있는 존재가 돼버린다라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 내용의 마지막 정리는 맨 위에 보니까 고통스러운 생명만 연장할 뿐 진정한 삶의 질을 보장하지는 못한다야. 알겠어요?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자, 이제 뒷부분은 4개 남았는데 하나만 잘하면 돼. 하나만. 뒷부분 하나만. 9번을 살펴봅시다. 9번은 선생님 이거 도식화 하나 만들어주고 9번은 중요 문장 몇 문장만 해석할게. 자, 봅시다. 된다.
the process discovering one animal want네. 자, 요거는 이렇게 정리 한번 하고 선생님 넘어가 볼게. 자, 뭐라고 적을 거냐면, 자, 이렇게 정리가 동물의 자연적인 생태를 이해를 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내용에 동물의 자연적인 생태를 이해를 한다.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동물의 자연적인 생태를 이해를 한 다음에 가설을 설정을 한다. 가설 설정. 자, 저 동물의 자연적인 상태가 정말로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을 해본다고. 맞아 아니야?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이제 검증을 해야지. 검증, 실험, 검증을 해. 야, 이게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단계를 거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적용을 시켜? 얘가 아닌 다른 놈한테 적용시키면 되겠지. 그게 바로 가축이지. 그렇지? 여기까지? 자, 자연 생태가 아닌 길러진 동물에게 적용을 시킨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요 내용이야. 요게 이 글의 내용이야. 다시 한번 야생동물의 자연적인 상태를 확인을 한번 해봐. 그게 괜찮은 건지 필요한 건지 가설을 설정해. 그 다음에 그걸 검증을 해. 맞아 아니야? 그걸 누구한테 적용을 해? 가축들한테 적용을 하라고. 그러면 뭐가 좋아져? 복지나 행복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야, 요렇게나 요게 글의 내용이라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 글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요거에 대한 문장만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됐니? 자, 한번 가보자.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으니까 주제문 한번 가보자. In the process of discovering what animal wanted to do야. 자, 발견하는 과정이래. 무슨 과정에서? 동물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A knowledge of natural normal behavior repertory of species야. 지식이래. 어떤 지식이냐면 여기다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적 레파토리야. 어떤 종들의 그게 바로 뭐다? 중요한 단계다. 뭐를 이해하는 중요한 단계냐면 What is good for their welfare? 그들의 복지를 위해 그것이 좋은 것인지를 이해하는 첫 번째 중요한 단계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요거. 동물의 자연적인 상태를 이해하는 거야. 알았니? 여기까지 했지? 조금만 더 해볼 거야. 2번. It draws our attention to the difference between wild and captive members야. 그것은 우리의 관심을 끈다. 어느 쪽으로? 차이 쪽으로. 야생과 포획된 멤버들 사이야. 여기까지? That species, 그 종들의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알게끔 만든다. 가능한 행동들. 뭐에 가능한 행동들이냐면 포획된 놈들이 원할지도 모르는 여기네. 길러진 거나 포획된 가축된 거야. 그치? 얘네들이 어떤 걸 원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요걸 보고 가설 설정한 다음에 검증을 해보면 얘가 진짜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포획해서 기르는 동물들의 뭐를 올리기 위하여? 복지나 행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행동을 파악해서 얘네한테 시켜주면 되네. 선생님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별 문제 없지? 뒤에 넘어갈 거야. 그거는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자. 야, 이제 이거야. 10번 문제야. 자, 이 강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10번이야. 이건 별표 3개야. 되니? 자, 이 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개념적인 거를 알아야지만 이해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자, 확인 한번 해보자. 이 강은 선거제도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우리 선거제도 마무리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보자. 얘들아, 자, 선거제도에 여기서 나오는 게 1번 뭐라고 정리하냐면 선거제도를 먼저 필기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자.
선거제도 1번의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비례대표야. 비례대표제야. 2번 비비례대표야. 여기까지 두 가지가 있지? 맞죠? 여기까지? 자, 일단은 비례대표의 개념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자. 비례대표의 개념은 한번 불러줄게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됐어요? 비례대표는 득표수와 뭐와 같아야 돼? 좌석수, 우석수가 같아야 돼. 정리 한번 해보자. 총 득표수와 무슨 수가 같아야 돼? 의석수가 같을 거라고. 이해됐냐 여기까지? 그럼 우리나라는 비례대표를 하고 그 다음에 소선거제까지 두 개를 결합된 나라야. 됐냐 여기까지? 비례대표는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자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몇 퍼센트를 이 당에게 투표를 하냐에 따라서 그 당의 좌석수가 결정되는 거야. 뭔 말인지 됐죠 여기까지? 자 만약에 비례대표제는 득표수와 의석수가 똑같기 때문에 되니? 자 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당성이 있어. 정당성이 부여된다. 자 왜 부여되냐면 생각해봐. 똑같은 투표수를 받았으니까 투표수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 많은 좌석을 받을 수 있다야. 이게 바로 비례대표제야. 두 번째 비비례대표제는 일단 뭐라고 정리하냐면 자 위에 거는 득표수와 의석수가 같지 않다야. 여기까지 됐지? 득표수와 의석수가 같지 않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동네가 뭐냐 지금 여기가 무슨냐 여기가 뭐냐 지금 성북갑이야. 만약에 성북갑이라는 선거구에서 내가 2등을 했어. 2등을. 근데 문제는 1등만 국회의원이 돼. 근데 나는 2등을 했다라고. 근데 내 득표수가 이 동네에서 몇 프로 받았냐면 25%나 30%를 받았다고 쳐봐. 그 다음에 1등이 1등이 내가 35% 받았고 1등이 40%를 받았다고 쳐봐. 됐니? 그럼 1등 40%만 국회의원이 되고 35%인 나는 좌석을 아무것도 못 받아. 무슨 말인지 됐어 여기까지? 그러면 35%가 나를 지지했는데 내가 자 국가의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리를 잡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이해된 얘기까지? 그렇다면 비비례대표제는 다른 말로 하면 소선거구제도라는 말이거든. 지금 우리가 하는 소선거구야. 이렇게 선거구를 조금씩 나눠가지고 되냐 안 되냐 여기까지? 이럴 때는 득표수와 의석수가 같지가 않다야. 그럼 얘는 뭐냐면 승자 독식이야. 승자 독식. 즉 1등만 다 먹는 거야. 맞아 아니야? 근데 1등만 다 먹는 것도 좋은 점은 하나 있어. 무슨 좋은 점이냐면 봐봐. 자 1등만 다 먹게 되면 뭐를 안정시켜 주냐면 정권을 안정시켜 줘.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누구 어디한테 정부한테 권한이 정권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어 준다라는 장점이 있어. 이해됐냐 여기까지? 되니? 왜냐면 대표자가 다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가지는 기억하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되니? 자, 요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Inevitably 필연적으로 World Electoral System이니까 선거 시스템의 세상은 is crowded and complex. 붐비고 복잡하대. 그리고 becoming more so all the time이야. 항상 그럴 거래. 한 나라의 선거제도는 is never same as another's. 다른 나라의 선거제도와 같지 않다. 넘어갈게. Given the range of variation. variation 정리 한번 해봐야지. variation이 변화 이런 뜻이네. 차이나 변화니까. 자, 기분이 이렇게 맨 앞에 나왔으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뭐뭇을 고려하면이야. 뭐뭇을 고려하자면 자, 그 범위야. 차이의 범위를 고려하자면 뭐 사이에 다른 선거 시스템의 차이를 고려하자면 이것은 life quite difficult. 누구냐면 자, 이놈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데 누구의 삶이냐면 분석가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 버린대. 이해됐죠 여기까지? 분석하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왜냐면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알겠어?
자, 뭐 하는 거냐면 seeking to produce acceptable topology야. 뭐냐면 추구하는 사람이래. 만들도록 추구하는 사람이야. 뭘 만들려고 하냐면 자, 받아들일 수 있는 유형 분류야. 유형 분류 체계 topology. 자, 유형 분류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야. 별 문제 없지? 마지막 3번 하나만 할 거야. 3번 문제 가자. 자, one option might be to simply base a classification. 한 선택은 아마도 뭐일 거냐면 단순히 기초한데 뭐를 분류를 뭐에 대한 분류냐면 그 시스템의 분류를 뭐라는 점에서 그들의 아웃풋이니까 산출물이거든. 다른 말로 하면 좌석수야. 좌석수라는 것의 시스템의 분류에 기초인데 즉 다시 말하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with reference to니까 뭐뭐와 관련하냐면 과정과 관련한데 자, 저게 의석수거든. translating 보트를 투표수를 뭐로 바꾸는 거야? 의석수로 바꾸는 거야. 이게 비례대표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where one distinguish between those systems which have proportional outcome and those with non-proportional outcome. 정리 한번 해보자. Where one distinguish 구별한데 뭐와 뭐 사이를 구별하냐면 그 시스템과 어떤 시스템이냐면 비례대표를 가진 비례 결과를 가진 그 시스템과 또 뭐를 구별하냐면 자, those with non-proportional outcome이래. 그럼 뭐냐? 비비례대표. 여기까지 됐지? 자, 이 내용은 뭐다? 선거제도에 관련된 내용이다. 됐지? 비례대표와 비비례대표에. 넘어가지? 자, 넘어갑시다. 11번을 가봅시다. 자, 11번과 12번은 맞아. 이제 금방 끝나면 돼. 이건 어려운 건 없어. 11번 마무리 갈게. 자, 보자. 11번은 이거 내가 이 지문을 어디서 봤냐면 니네 학교 기출문제 재작년건가에 얘랑 비슷한 말이 하나 있었어. 비슷한 말이 있어. 비슷한 내용이 있었어. 멜로디 대체 선생님이 여기서 수업을 했던 게 기억나. 왜냐면 멜로디나 같은 거는 뭐다? 뭐 키를 하나를 높여도 똑같지. 맞아 아니야. 그 흐름이 비슷하더라고. 그 말이랑 똑같은 내용이더라고. 자, 여기서 이거 한 번만 마무리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멜로디라는 놈은 음악의 멜로디라는 놈은 한 키를 높이든 두 키를 높이든 한 키를 낮추든 그 멜로디를 들은 순간 우리는 그걸 기억할 수 있다 없다? 구별할 수 있다야. 높이랑 상관이 없다야. 그게 바로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입니다. 멜로디는 정의된다. 뭐에 의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 absolute value of each pitch야. pitch란 표현은 높이니까 각각의 높이의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by the pattern, relation, a successive pitch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패턴과 관계대 뭐의 관계냐면 연속적인 높이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됐지? across time이니까. 별문제 없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멜로디는 뭐라고? 절대적인 높이 딱 여기 소리 맞춰줘야 된다가 아니라 되니? 음들끼리의 관계와 음들끼리의 패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야. 마무리 갈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have no trouble ing니까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냐면 알아차리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멜로디를 어떤 멜로디냐면 연주되는 거래. 한 음 높게 또는 낮은 음에 뭐보다 그들이 들었던 그것을 전해. 여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그 음악을 한 음 높게 한 키를 높게 부르거나 한 키를 낮게 불러도 우리는 그 음악을 구별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뭐는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요거 패런과 관계가 안 바뀌었기 때문이야. 음에. 알겠어 여기까지? 음의 관계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위에다 올려도 음의 관계는 전혀 바뀌지는 않았던 거야. 알았어 여기까지? 넘어갈게. 그게 바로 내용이 바로 Happy Birthday라는 노래인데 한 문장만 더 해석하고 갈게. 어디냐면
그걸 가지고 간다라면 이게 11번 문제에 7번 문장이 빈칸 추론이 포함된 문장이었으니까 7번 문장을 해석하면 됩니다. 자 보자. The same hold form 밑줄 쳐야지. 적용되다 유효하다. 같은 게 적용이 된다. 변화에 어디에서의 변화냐면 절대적인 음해자 가치의 그런 노래. 되니? 그리고 그것은 뭐 할 수 있냐면 can be changed 바뀌어질 수 있다. So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일에 그래서 여기까지 뭐 하는 일에 the relative distance 상대적인 거리에 그것들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가 됐습니까? remain the same이니까 같게 유지되는 한 바뀔 수 있다. 별음적 저기까지 따라오지? 멜로디에 관련된 내용 넘어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걸 끝내봅시다. 됐어요? 자, 마무리 갑시다. 이게 뭐였더라? 이게 뭔 내용이었지? 아, 언론인, 독자와 언론인의 관계였구나. 오케이, 자 봅시다. 12번 오늘 마지막이다. 오늘 마지막이다. 자, 마무리하자. 자 봅시다. 12번은 이거 미리 정리하고 넘어갈게. 그치? 자 봅시다. 현대 저널리즘이야. 현대 저널리즘에서 누구냐면 독자. 현대 저널리즘에서 독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야. 알겠으니까지? 자 그럼 우리가 현대 저널리즘이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되겠네. 과거의 언론이나 과거의 저널리즘은 독자는 무조건 소비자야. 맞아 아니야? 소비자니까 자 만들어진 컨텐츠를 그냥 소비만 하는 애들이었어. 그럼 이제 얘로 바뀌었으니까 그 메커니즘을 바꿨을 거 아니야. 그래서 현대 저널리즘은 독자는 소비자 이상이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두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그럼 소비자 이상이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1번 기여자라는 표현이 여기 나왔어. 뭐를 만들어내는데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여자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기여자 말고 아예 그 사람이 컨텐츠 자체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돼버리냐면 생산 그 자체. 이 지문에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 생산이 아닌 프로젝트 그 자체라고 나와 있어. 그럼 프로젝트 그 자체예요. 프로젝트 그 자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걔가 그냥 컨텐츠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거 이 내용이야. 알았어? 이 내용도 내가 볼 때 별표 칠 건 없고 딱 두 문장만 해석하고 끝낼 거야. 자 마무리 가보자. Dutch news site the correspondent was born. 자 하고 나서 태어났대. 뭐냐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incorporating이라는 표현은 포함시키다. 뭐를 포함시키려는 아이디어냐면 능동적인 독자를 어디로부터 시작으로부터 이놈들을 저널리즘에 포함시킨다라고. 이해는 여기까지. 그러면 결국에는 자 언론이라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때 시작부터 얘를 데리고 가는 거야. 제일 로즈니래 뉴욕 유니버시티 프로페서 교수래요. who became an advisor. 어떤 사람이 됐냐면 그 조직에 뭐가 되냐면 자 뭐 고문이 되었던 사람이래. 어드바이저는 고문이 되었던 이 사람은 설명한다. How the journalists were expected to have radically different relationship. 여기네. 설명한다. 자, 언론인들이 기대되는지 뭘 가지도록 기대되냐면 아주 급진적으로 다른 관계래. 그럼 누구랑 관계겠어? 독자랑 관계겠지. 리더와 대체 독자와의 관계. 전통적인 미디어보다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밑에 내용은 이 내용이야. 그걸로 끝나는 내용이야. 여기까지 대체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랑 오늘 24지문을 했고요. 되니? 24지문을 했고 그 다음에 별표 친 지문들이 있었지? 그 지문들은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게 좋아.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 내일 정도에 뭐가 올라갈 거냐면 4강까지 자세한 뭐가 들어간다? 자, 분석지가 다시 올라갈 거야. 그 다음에 4강까지 뭐가 올라갈 거냐면 동해관이요. 되니? 단어 먼저 보고 실래? 아니면 쉬고 단어 볼래? 아니 왜 자꾸 그래? 단어 보고 쉬자.
단어는 100개야. 알겠어? 딱 100개만 나는 뽑아왔어. 알겠지? 단어는 100개야. 자, 그럼 언제까지냐면 40분까지 쉬고 단어 보고 그 다음에 오늘은 자 동영 모의고사 뒷부분을 한번 해볼 거야. 16번부터 30번까지야. 되니? 그거에서 어디에다가 그래서 어디에다가 자 뭐니 지금 저기 뭐지? OMR 카드에다가 나 제출하고 가면 돼. 알았어? 예? 말되는 소리 하지 마. 예, 맞아. 저거 해줘봐요. 아 지금 가자. 지금 가자고? 왜? 30분까지. 지금 3분 남았어.